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서울시 내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경복궁 옆에 한 부지에는요, 전통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복합 문화단지가 조성된다고 하고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 옆에는 또 K-팝 전용 공연장으로 새롭게 이제 자리매김한다고 해요. 개발 소식들 들려옵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 따라가다 보면 또 우리가 돈을 부풀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전략이 보이질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전략들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죠.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곳을 찝어서 가지고 오세요. 2077-6330번으로 물어봐 주시면 거기 괜찮고 왜 괜찮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797-0300번 문자 번호고요.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답변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시장 보셨어요?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 근데 언뜻 생각이 드는 게요. 주식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 주식 투자가 두려운 분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가 맞습니까? 일단 반대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에 이제 투자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주식에 투자 대신해서 부동산 투자로 갈 것이라는 예전 얘기예요. 10년 전 모습 보면은 어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갈라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투자라고 했을 경우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은행에서 탈출해서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무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다를 뿐이지 유동성 자금의 흐름으로 따진다면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부동산 경기도 조금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의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경제 성장률부터 금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환율적인 부분 또 이제 지금처럼 주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인데 모든 것이 다 뭐 비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반비례하는 것도 있고 비례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이 주가에 대한 사항들은 부동산의 유동성 자금 흐름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그나마 그 실거래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 지친 전세에서 좀 집을 구입하려는 그런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좀 투자적인 수요층도 가미된 부분이 주식 굉장히 좋았을 때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같이 주식에 대한 주가가 너무 낮았을 경우라면 부동산에 대한 흘러들어오는 유동성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더 앞으로 진전 발전되는데 계속해서 투자 자금이 유입되느냐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결국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으로 조금 축소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이 어제 오늘 충격을 받은 것이 단기간에 그치는 악재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어떤 전략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위기가 봉착해 왔을 때 그것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전략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자,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여기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느 곳인가요? 여기 분당 성남 분당구. 네네. 백현마을 5단지입니다. 예. 33평형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아직 조금 건물들도 다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혹시나 오를라나 아니면 또 이 가게에서 더 떨어진다고들 많이 하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예, 전화 잘 드렸어요. 백현마을 5단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전망 좀 가늠해 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역상으로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그 판교죠. 말하자면 지금 백현동 백현마을에 그 5단지 갖고 계시는데 33평을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집 한 채인데 일단은 지금 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네, 좀 이렇게 뭐, 판교 테크노밸리에 계속해서 입주가 되면서 좀 네. 사람이 늘어나면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느냐 등 상반된 어떤 그 전망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부터 출발해서 과거 한 1, 2년 사이에 이 판교라든지 이 분당에 대한 어떤 가격 흐름이 어땠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부동산 시장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올랐다. 그 이유는 네. 결국 많은 그 업체들 IT라든지 이쪽 업체들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많이 몰리면서 판교를 중심으로 한 그 분당까지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씩 상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예. 자, 이 분위기에서 과연 가격이 빠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빠진다기보다는요. 네. 가격이 좀 주춤, 즉 계속 간다거나 크게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네네. 일단 지금 뭐 판교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는 그 판교 분당해서 포스트 강남해서 강남을 대신할 수 있는 강남을 출퇴근을 하는 목적으로의 주거민들이 많이 수요층들이 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또 다른 강남이죠. 판교에 또 분당에 생활하시는 분은 거기 생활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정도로 이제 또 다른 어떤 신도시가 안착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분위기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냐면 신분당선이 이제 그 내년이면 개통이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정자역까지 와 있는 신분당선이 결론은 아래쪽으로 해서 수지를 통과해서 광교로 이어졌을 때 네. 자, 이 수요층들이 결국 수지나 광교 쪽으로 분산될 수 있는 부분도 우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런 판교의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대략 한 2,500선이거든요. 지금 네. 33평만 해더라도 7억 후반 거의 8억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 네. 조금 넘어가서 그 개통되고 나서의 광교로만 가더라도 거주 여건도 괜찮은 상태에서 뭐 교통만 조금만 이용하면은 판교로 왔을 때 거기에 이제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대략 한 1,800에서 한 2,000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무려 한 1억 5천이나 2억 정도가 더 좀 낮은 상태로 거주 요건이 좀 괜찮은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게 좀 제일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자체로는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인구가 판교로 몰리는 게 아니라 판교와 다른 이거보다 조금 가격이 얕은 데로 또 수지까지 해서 통틀어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고요. 네. 또 내년 되면 위례 신도시가 입주를 해요. 네. 거기 이제 46,000세대인데 마찬가지 위례 신도시도 교통 편의를 본다면 이렇게 분당선을 통해서 위례 신도시 또 이렇게 강남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분당이나 판교에 거주하시는 분들도요. 대거 위례 신도시로 거주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현재 모습과 나중의 모습 보면은 어떤 특화성,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 분당 자체가 워낙 뛰어난 입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가격 무너질 염려는 없지만 가격 오르는 데 있어서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요거 한 채다라고 한다면 내가 8억 정도를 깔고 앉을 필요까지 있겠느냐. 차라리 애들 교육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조금만 벗어나면은 30평대도 뭐 한 4억 안쪽으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재투자, 즉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그런 거라든지 것도. 예, 네, 그렇게 그런 하는 것도. 전략이 사실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예. 지금 저기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여기 주변에 이제 현대백화점도 바로 옆에가 있고요. 네. 또 뭐 아직 그 역사권에 네. 다 개발이 아직도 다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예. 혹시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메리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네. 걱정스러운 건 예. 한 2년, 3년 후에는 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린다라고들 많이 요즘에 나오니까 그런 게 지금 걱정이 되기는 자, 해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만 고민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내내 죽어있던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지금 올해 들어서 조금 반짝해서 가고 있는데 네. 과연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는 사실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본다면 경제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그거를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가 좋은 호재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백화점도 있고 또 옆에 판교 알파돔 시티나 여러 가지 판교역 근처에 보면요. 그야말로 특화성에 힘입어서 충분히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매김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시장은 어느 정도 죽어 있는데 가격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시장이 더 유지돼서 가격이 또 올라가면 좋겠지만 차라리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 좋을 때 좀 매도를 하고 전략적으로 거주비를 낮추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좀 실속 있게 사시는 거죠, 이제. 네네. 그래서 한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언제든지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주세요. 네, 좋은 참고 됐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77-6330번을 통해서 전화 접수 받고 있어요.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세요? 네, 저는 지금 그 삼성역 개발하는 거기 주변하고요. 예. 아니면 신각구나 노량진 쪽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뭐 알아보신 그 물건이 있습니까? 뭐 아파트인가요? 네, 아파트인데요. 네. 그 9호선 공원사역 옆에 금호 어울림 아파트나 풍림 아파트, 아니면 잠실 엘스 아파트.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동작구 본동에 이제 그 삼성 레미안. 예. 예, 그다음에 노량진의 쌍용예가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 네. 이 중에 뭐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네. 조금 그 아파트 가격이 높더라도 개발지 인근에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통 아파트를 해도 되는지 네. 고민이 돼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해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투자를 이제 고려를 하시는데 지역을 크게 노량진 지역, 동작구 지역하고 또 이 그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삼성동이라든지 아니면 잠실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계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둘 비교를 한다면 이제 금액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다는 거, 즉 투자 금액이라는 부분이 좀 차별이 네. 있다는 부분이 조금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은 부분하고요. 네. 자, 일단 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노량이라든지 그 동작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삼성동이라든지 잠실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생각에서는 제가 노량진으로 가볼게요. 지금 노량진의 쌍용 예가 같은 경우는 아마 노량진 뉴타운 안에 있는 아파트일 거예요. 여기 이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흑석 본동, 이 본동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 자, 이런 전체적인 입지를 봤을 때 노량진이라든지 이런 동작구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의 위상, 앞으로의 전망성으로 본다면 당연 이쪽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막 새 아파트 들어서면 그야말로 수요층들의 몰림 형상은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 반포동에서 이주하는 이주 수요 분들이 네. 흑석 뉴타운에 이제 새 아파트들로 많이 이전을 해가면서 거기도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요. 거주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선 노량진 그 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7개 구역 중에서 1359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 쪽으로 지금 발길이 조금 반대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개발이 빨리빨리 촉진됐을 때 아파트가 들어서는 어떤 먼 향후의 미래적인 가치에서는 좋은 점은 맞아요. 하지만 두 가지가 단점이 작용되는데 우선 지금 개발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이 좀 늦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해제까지 나타난다. 어느 구역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어떤 구역은 해제가 된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과 좀 새 아파트의 환경이 이렇게 믹스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그런 어떤 나홀로 아파트격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큰 힘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네. 삼성동 금호 어울림이나 풍림 아파트가 나을까요? 아니면 잠실의 엘스가 나을까요? 일단 그 아파트라는 건 그래요. 누구든지 살고 싶은 부분도 있고 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네. 지금 얘기하는 그 청담이나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는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잠실보다는 더 뛰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다. 잠실 1단지, 2단지, 1단지가 이제 엘스인데요. 네. 잠실 아파트 단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삼성동이나 청담동 지역은 좋은데 풍림 아파트라든지 이런 어떤 대단지가 아닌 상태의 아파트들은 사실은 그렇게 몰림 현상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서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네. 그래도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전환되는 숫자 그리고 외부에서 또 이참에 차라리 사야 되겠어라고 몰려드는 숫자는 그야말로 조금 많이 알고 있는 대단지에 섞인 아파트들이 훨씬 더 시세 상승 가치가 높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동이나 청담동이 더 우월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입주를 고려했을 때 매입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 1, 2, 3, 4단지 아파트가 훨씬 더 유리한 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고려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내가 아파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잠실 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잠실 제1롯데월드도 그렇고요. 또 9호선의 연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교통 호재 또 마이스 산업 국제 보류 복합 단지라는 부분이 결국은 삼성동과 이 잠실 전체를 엮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된 어떤 호재로 작용된다 그러면 그 힘을 그 잠실 아파트 단지를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라는 거는 교육 환경, 교통 환경, 거주하면서 쇼핑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이미지 차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다 조금 아까 얘기한 어떤 지역의 그런 큰 단지가 아닌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잠실 쪽을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 개발 바로 위거든요. 그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그건 아는데 이미 거기에서 시세 반영이 됐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내내 잠잠하다가요. 예. 좀 반응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좋은데 네. 자 이렇게 쉬었다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점상으로는 아파트를 지금 선뜻 투자를 권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한다 그러면은 거기보다는 여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시장이 좀 죽는다고 하더라도 수요층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그 유망한 아파트가 어디냐를 제가 판단을 해서 둘 중에 이런 잠실을 제가 권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삼성동 한전부지 옆이라고 해서 썩기 좋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수요층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교육, 교통, 또 단지 크기, 여러 가지 네임 밸류 이런 부분을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가격 상승 폭은 더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네, 어느 곳인가요? 예, 모란 수진구에 있는 삼부 아파트를 한번 좀 사볼까 하는데 좀 수진동에 있는 삼부 아파트. 네. 네네. 네. 좀 조언을 좀 받아볼까 해서요. 매수를 해볼까? 이거 고려하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네네. 점검해 볼게요. 대표님, 네네. 전화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그 모란역 근처 수진동이죠. 네네. 여기 아마 그 분당선 태평역 옆에 있는 르네상스 3부 아파트를 보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요걸 사시려는 목적이 뭐세요? 거주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으니까 시세 차익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하는 건지.
아니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네. 막 그 혹시 또 그 뭐 저 전철역도 이렇게 그 몰아내서 저거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뭐 개발을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알아보려고선 좀. 자, 일단은 네. 조금 폭넓게 가볼게요. 네. 이 성남이라는 성남시 자체에 네. 도시가 탄생된 유래로 따진다면 사실 옛날에 그 철거민들의 정착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네네. 근데 지역이 워낙 그 송파 아래쪽이고요. 이 네. 그 서울에서 굉장히 갇혔다 보니까 네. 저비용으로 조금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 수요자들이 굉장히 대거 꾸준하게 몰려든 시가지가 이제 성남시예요. 네네. 거기서 이제 성남시 분당구라는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성남시가 구시가지 그리고 분당 이렇게 두 개로 양분되는 게 이제 성남시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곳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쪽 그 8호선 주변으로 해 있는 구시가지 성남하고요. 이렇게 그 분당성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장점을 봤을 때는 분당선에 위치한 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분당에서 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거주하는 거주 비용은 적게 들면서 실제 강남으로의 출퇴근 수요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격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냐면 지금 우선 그 3부 아파트가 언제 입주를 했냐면 98년인가 그쯤 입주를 했을 거예요. 예, 오래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거의 이제 몇 년 지나면 20년 차가 되는데 앞으로 재개발 또 뭐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어떤 호재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호재 없이 자체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로서 가는데 단지 입지 즉 뭐 역사하고도 가까운 상태고 또 성남시 안에서도 분당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인근의 그 거주 여건 뭐 공원도 끼고 그 학군도 괜찮은 또 모란역 자체가 워낙 상권도 발달돼 있고 두 개 역세권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는 맞지만 구매력으로 따졌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게 가격이 오르냐는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많이 한번 올랐잖아요. 네? 지금 많이 한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여기 아까 이제 분당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좀 올랐거든요. 예,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지금 산다는 건 사실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 사서 금액이 계속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은 꼭지에 산 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금액이 계속 올라가려면 뭔가 조금 새 거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재건축을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돼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이쪽 그 근처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든지 판교처럼 뭐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성남에 조성된다든지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구입을 해서 앞으로 가격 상승을 더 기대할 만하지만 지금은 현재 모습에서 출발했을 때 가격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를 의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럼 그 짝에는 그 비행장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다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남 시가지를 벗어나서는 성남도 자체적으로 오른쪽에 그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런 상태고 지금은 이제 뭐 산업단지라는 특화성보다도 테크노밸리처럼 지금 뭐 산업단지라고 해서 옛날 방식으로 뭐 이렇게 밀린 가공해서 뭐 이런 시끄러운 곳들이 아니거든요. 조립하는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산업단지에서 또 다른 산업단지가 하려고 그러는 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만큼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기 지금 시세에서 좀 도약할 만한 뭐 거리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네요. 에너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인근에 조금 아래로만 가도요. 성남시청 근처에 좀 새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쟁력이 있는 곳들이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밀린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하철역이 좀 금방 쪽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 8호선하고 두 개가 겹치니까 아유, 예. 예. 미션이 궁금한 게 그게 많으신데 큰 어떡해요? 호재가 될 수는 없다. 아유, 지금 예.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노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아예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곳으로 와주세요.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24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한 대표와 오늘도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한다면 돈을 좀 벌어봐야죠. 알짜배기 매물로 한번 해보십시오. 2077-6392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매물 소개해드릴게요.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영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께서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 들어봐야죠. 박준영 소장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 어떤 매물입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연구소 입주와 다양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대단히 상주하는 유보인의 높은 시세차를 가져줄 서초구 우면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우면동 들러볼게요. 나머지 두 개 매물은 송승현 소장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역시 어느 동네인가 어떤 포인트 갖고 있나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소장님. 네, 그 젊음이 아주 넘치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교통망과 함께 상권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강남의 아주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종합적인 개발의 입지를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마포구 먼저 들렀다 가겠습니다. 서교동 매물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에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서교동 한번 가볼까요? 마포구 서교동 매물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송성현 교수님, 이거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야 됩니까? 네, 그 추천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마포구를 보시게 되면은 4대 성장 거점이 있습니다. 4대 성장 거점 중에 아주 중심 핵에 위치해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역세권이라든지 업무시설, 상권, 그 대학가가 주변에 잘 즐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임대 수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거주의 메리트와 함께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매물이고요. 입지적인 여건부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자고요. 일단은 매물 주변으로 뭐 교통 괜찮나, 편의시설 잘 돼 있나 이런 것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포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울의 그 관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그 역과 지금 한강역의 아주 중심 자리에 위치를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역 주변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거리를 이제 역세권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망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단 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면은 그 합정역을 이용을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합정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6호선이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또 우측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시면 홍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의선과 그 공항철도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다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기업체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 도로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내부 순환로라든지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잘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서교동 같은 경우는 마포에서 예전에 부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홍대 상권이 아주 그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상수역 주변 일대를 더불어서 연남동까지 상권이 굉장히 지금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하단 쪽으로 보시면 여의도, 그다음에 우측으로는 그 용산, 또 상단으로 보시면 상암동까지 있기 때문에 방송국과 함께 그 업무타운이 아주 잘 좋은 입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변을 보시게 되면 홍익대를 비롯해서 그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서강대, 경기대, 추계여 그 예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가가 잘 있습니다. 그래서 8만에서 10만 명까지 가르는 대학생들의 그 임대 수요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 일대를 보시게 되면 뭐 그 한강공원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 난지공원까지 잘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입지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자고요. 마포구 하면 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로 유명하잖아요. 서교동 이 매물 주변 지역으로는 어떤 것들 흡수시킬 수 있습니까? 네, 아까 그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곳 같은 경우는 마포구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마포구는 4대 성장 거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홍대와 합정을 비롯해서 그 공덕역이라든지 그 상암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아주 중심에 위치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주 좋은 입지를 위해서 그래서 최우수 지금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최우수 구로 뽑힐 정도로 아주 많은 일자리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주변 일대를 보시면 입지적인 그런 큰 장점으로 인해서 뭐 방송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엔터테인먼트와 연예인들이 이제 강남과 더불어서 지금 빌딩이라든지 주변 일대를 많이 매입하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투자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는 지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합정역 주변 일대를 보시면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도시와는 다르게 그 주변 일대는 상업과 업무, 문화와 함께 아주 그 집중적으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로서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부터 그 합정까지 이어지는 곳이 이제 디자인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파주와 일산으로 많이 분산됐던 것이 지금 이곳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지가 상승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상암 DMC 랜드마크가 이제 개발이 된다면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 일대가 이런 뭐 다양한 개발로 인해서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 서교동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물 보러 갈까요? 아직 준공 완료 안 됐고요. 자, 언제 준공 예정인지 건물 특징 어떤지 살펴주시죠. 예, 본 매물은 이번 11월에 준공이 이제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역시나 그 마포하면 디자인이 손꼽히기 때문에 뭐 외관이라든지 인테리어는 아주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양쪽에 도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통풍이 아주 우수할 거고요. 구조는 3베이로 잘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층에 기본적으로 필로티 들어가고요. 자동문이라든지 CCTV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는 한샘에서 벤치 마케팅을 통해서 풀 옵션으로 잘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대 살펴봐야죠. 매매 가격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이쪽 지역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매매가라든지 뭐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 예상은 2억 4,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고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역세권 매물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임대 역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는 200에 100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활용하신다면은 10% 정도의 매도 차익과 함께 10% 정도의 수익률과 함께 넓은 전용으로 인해서 매도 차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가격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매수할 때 유의할 점 챙겨봐야 됩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향후에는 그런 임대차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축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뭐 기사에도 나왔듯이 뭐 대학가 주변이 임대료 상승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그 주변 일대를 현장을 이제 나가보셔가지고 젊은 수요층들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 상권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나오셔가지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물건 살펴보고 왔어요. 마포구 서교동 매물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마포구 물건 하나 살펴보고 왔고요. 이제는 서초구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올해 11월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이고 그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3억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내다보고요. 이걸 제하고 나면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면동 위치한 매물 한번 들여다볼까요? 박준현 소장께서 준비하셨고요.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높은 희소 가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 복층 구조의 그 매물이 없어 보충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해요. 매우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임대가 및 지가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수한 환경성으로 서울시가 강서권 마곡 단지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서초 양재동과 우명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를 R&D 지구로 육성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서울의 간문인 양재시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무 설비 약 41만 제곱미터 주변 LG, 삼성, KT, 현대, 기아차 등 연구시설과 연계 R&D 지구로 확장한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로 높은 황금성을 가지고 있어 전세가 및 월세가 상승은 물론 매매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한데요. 시공사가 직접 분양한 매물로서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여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10.6%의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으로 2분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걸어서 가면 좀 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보로 걸기에는 한 13분 정도 걸리는데요. 일단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을 이용하여 강남역까지 4분,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 내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과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그리고 2016년 완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생활 편의시설 또한 풍족해 대형 유통업체 하나로클럽,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은행,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심이지만 주위에는 양재천,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교통 및 교육, 환경까지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개발 호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면동 매물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매물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럴 만한 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굵직한 것들 살펴본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TV에서 많이 나오지만은요. 삼성이 들어가는 곳엔 투자를 했을 때는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는 서초 우면동 지역은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삼성전자가 입주 예정으로 입주 시 약 10,000명의 연구원과 그리고 협력업체 약 2만 명의 상주 인원, 그리고 3km 범위 내 KT, LG전자, 현대, 기아차 등 연구소와 기업들이 무려 300여 개로 상주 직원만 약 7만 명에 달해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한 임대가 및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삼성전자가 입주 시 지역 상권 매출이 최소 30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최대 양재 꽃시장에 입지를 살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복합 기능으로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인 아그로밸리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고, 이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더해 서초구면의 수건사업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올해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400억 원을 투입하여 69,575제곱미터에 총 850병상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무산에게 물렸던 96,000제곱미터 약 3만 평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은 유통업무 설비에 R&D 기능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복합 물류와 유통단지 개발 등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와 그로 인한 지역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지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투자 목적 달성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물건이 11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방이 몇 개인가요? 2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1층에는 투룸이고요. 그리고 네네. 위에 복층으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리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총 5층 중에 5층이며 실 전용 면적이 61.36제곱미터, 약 19평에서 좀 빠지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21.65제곱미터, 7평에서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복층 구조이며 1층이 방 2개, 그리고 2층 방 1개, 그래서 욕실,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진 쓰리룸이고요. 그리고 플로티 구조에 주차가 편리하고요. 입주민 편의 안전을 위해 현관 보안문, 그리고 CCTV,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그리고 옵션으로는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드럼 세탁기, 그리고 전기 쿡탑, 푹바이저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내외부는 체급 자재로 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5층 건물이잖아요.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복층 구조로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층은 아닌 거고요. 그렇죠. 다른 층 방 아닙니다. 2개에 복층으로 마련돼 있으니 방이 하나 더 보너스로 들어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네.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서초구 우면동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격 궁금한데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 투룸을, 복층이 아닌 투룸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그 투룸이 전용이 12평짜리가 시세가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네. 근데 아주 저렴합니다. 이건 복층 구조로 3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양가 3억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현재 전세 시세로 2억 8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가 2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11월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11월 달에 갔을 때는 오히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세 전환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1억 9,50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실투자 7,5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796만 5천 원에 수익률 10.6%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통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해 오실 때, 매물 준비해 오실 때 사진 매번 찍어 오시잖아요. 네. 이번엔 샘플하우스가 마련 안 돼 있나 봐요. 아, 샘플하우스가 옆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직접 네.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매수할 때 유의할 점 있을 거예요. 완벽한 매물은 없습니다. 뭘 유의하고 우리가 투자에 나서야 될지, 또 어떤 분들께 적합한 매물일지 이런 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부동산 투자는 절대 리스크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걱정이 하지 않으셔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매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지역은 일단 인구,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황금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투자 전에 꼭 현장을 방문하여 매물 위치나 주변의 개발 호재 등을 면밀히 체크하여 투자하셔서 리스크 없는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궁금하시다면 전화를 주세요. 샘플하우스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 직접 가셔서 내부는 어떻게 짓는지 진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괜찮게 지어지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매물이었습니다. 자, 다음 매물은 또 송승현 소장께서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매물은 어디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입니다. 이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인데 전용 면적이 48제곱미터예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논현동만의 어떤 특징들 또 꼽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투자 포인트로 임해볼까요, 소장님? 네, 강남을 보시면은 강남 중에서도 강남을 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 중에서도 아주 강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안정성과 황금성, 그다음에 뭐 수익성이 아주 훌륭한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030 서울 플랜입니다. 그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꾸준한
그 향후 30년까지도 인구 유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은 매우 저렴한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일대에 비해서 3천만 원 정도 가량 저렴한 분양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주변 일대에 이제 투룸이 희소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투룸 희소성과 함께 실거주, 매도 차이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추천 포인트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논현동 물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강남 중에 강남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이 문구를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정말 괜찮나? 입지적인 여건 어떤 특징 갖고 있습니까? 네, 그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이 입지적인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7호선과 분당선, 또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 9호선과 분당선을 잘 끼고 있습니다. 강남구청과 선정릉역 각각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논용 2동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논용 1동과 다르게 2동 같은 경우는 아주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100평 정도 되는 구형, 그 100평 정도 되는 아주 큰 넓은 대지를 갖고 있는 주택들이 주변에 즐비하고요. 상단 쪽을 보시게 되면은 압구정동과 청담동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우측을 보시게 되면 삼성동이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고급 주거단지의 잘 중심 속에 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강남의 개발 중심축에 핵심 주거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도산대로라든지 학동로가 잘 있고요. 또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은 봉은사로와 테란로가 있습니다. 그 업무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강남대로, 또 우측으로 이동을 하시면 영동대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 함께 업무가 잘 갖춰진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의 그 쾌적성을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단 쪽을 보시면 선릉공원과 함께 상단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한강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산공원을 잘 인접하여 있고요. 주변이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권 역시 상단에 가로수길이라든지 압구정 로데오, 청담 그 명품거리가 잘 있고요. 삼성동 코엑스가 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변을 보시면은 학군적인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학동 초등학교라든지 언주중학교, 그다음 경기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잘 있기 때문에 학군 프리미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이나 교통 호재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챙겨봐야 되겠죠? 점검해 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9호선 지금 3단계 개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2호선이 가장 그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9호선은 동서를 가르는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2단계가 개통을 하면서 지가는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동까지 3단계, 4단계가 이어지면은 지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주변 이제 한전부지를 한번 볼 수 있겠는데 한전부지와 이제 잠실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되겠는데요.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굴뚝 없는 황금 사업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전부터 잠실 종합운동까지 이어지는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 또 잠실 같은 경우는 스포츠 레저, 그다음 엔터테인먼트가 잘 융합된 그런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한전부지 개발은 현대자동차가 115층 빌딩과 함께 호텔이 잘 갖춰집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국의 아우트스타트라는 큰 포부를 갖고 전시라든지 다양한 상품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측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동대교를 볼 수 있겠는데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8개 노선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복합적으로 교차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곳이 이제 형성이 된다면은 경제 가치는 40조가 넘겠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한 고용 창출은 31만 명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단 쪽을 보시면 테란로 일대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구글 캠퍼스가 설립을 하였습니다. 구글 캠퍼스가 생기면서 구글에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국의 스타트업은 좀 더 세계화 진출에 있어서 좀 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벤처 사업이라든지 팁스 창업으로 향해서 주변 일대는 벤처 사업가와 함께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큰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보러 가야죠. 아직 역시 준공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특징 갖고 있는 물건일까요? 네, 본 매물은 11월에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게 지하 주차장이 2개로 형성되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층에 필러티
그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지하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단지형으로 볼 수 있겠는데 총 세대 수는 3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걸맞게 뭐 외관이라든지 인테리어는 아주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관 같은 경우는 대리석 마감으로 들어갑니다. 실내는 강남에 걸맞게 풀 옵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CCTV라든지 보안문 기본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가스레인지라든지 뭐 시스템 에어컨 또한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주거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살피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가는 지금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 예상가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전세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4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를 하신다면은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월세를 뭐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3천에 120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소개드렸던 물건 같은 경우도 뭐 120만 원 정도에 아주 임대가 수월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논현동 물건 어떤 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드세요? 네,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강남 쪽에 이제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주변을 보시게 되면 주변 환경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릉지가 잘 있는지, 뭐 실제 뭐 주변 환경은 깨끗한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나오셔가지고 임대 한번 조사해 보시고 주변 일대 샘플하우스를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물건에 대해서도 또 샘플하우스가 마련이 돼 있나 봐요. 논현동 물건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혹은 위축될 것이다 굉장히 말들 많아요.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만큼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십시오. 2077-6392번을 통해서 오늘 3가지 매물 설계해드렸는데 그 매물 샘플하우스 위치 어딘지 확인하시고 직접 가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